KF-21인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Z KF-21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에 대해 입을 열다. 폴란드와 124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성사한 우리 방산업계는 장기인 빠른 납기를 위해 무기 인도 속도전에 돌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납품한 K9 자주포와 K2 전차초도 물량이 지난 6일 폴란드 그디냐 항구에 도착했다. 전차, 전투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이후 더 큰 규모의 전력 보강을 진행하고 있는 폴란드는 내년 8월 인도될 FA-50 경공격기 역시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군비청은 계약금의 30%에 달하는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입금하며 빠른 납기를 당부했다고 하는데 최근 KF-21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한국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가 KF-21에 대한 자국 내 공동 생산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해당 정보는 국방위원회 의장을 지낸 미하우 야흐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현지 매체 비시그라드 24의 트위터를 통해 확산했으며 그는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으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현재 폴란드는 전투기 도입 사업을 통해 F-35와 F-15X를 우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넘치는 수요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KF-21 블록이 공동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카이는 회사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KF-21 업그레이드에 폴란드가 참여한다면 블록 1 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 연체액이 약 8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납부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상태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IFX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자문기구 소속 민간위원인 앙기 엘리마 변호사는 헤럴드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분담금이 아닌 인리 현지 양산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폴란드의 적극적인 자세와 개발비 관련 환급 조항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손을 뗄 가능성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이며 폴란드와의 협업은 2026년 이후가 점쳐진다. 한편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폴란드라면 믿고 협력해도 될 듯 폴란드와 국방협력을 넘어 미국과 대등한 동맹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능 향상도 기대되니 정말 윈윈일 것으로 보이네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을 또다시 강조했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네시아 역시 분담금 납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니 최종 양산까지는 사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약금 규모가 무려 폴란드의 쿨한 결정에 KF-21로 관심 쏠리기 시작했다.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 소식 등 21세기 신냉전 기류 속 각 국가는 국방비 증액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방산업계는 뜻밖의 대황을 맞았다. 특히 K방산은 가성비와 빠른 납기, 수입국 맞춤 금융정책 등 경쟁 우위를 통해 대형 계약을 잇따라 따내고 있다. 2020년까지 연평균 20억 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올해 170억 달러를 넘어서 200억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2027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를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올해 K방산의 빛나는 실적에는 큰손 폴란드의 총괄 계약이 큰 몫을 차지했는데 최근 폴란드가 FA-50 계약에 선수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폴란드 군비청은
FA50 48기의 수출 계약 이후 2달 만에 9억 달러를 선수금으로 입금했다. FA50 계약이 총 30억 달러 규모이기에 계약금의 30%를 선수금으로 납부한 것인데 통상 무기 수출 계약의 선수금은 10% 수준이며 지급 시기 역시 1년 정도의 여유를 둔다고 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 측은 선수금을 통상 수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대신 정해진 납기 일정 준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로 향할 FA50은 12기가 내년 하반기에 먼저 인도되고 나머지 수량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폴란드의 이 같은 요청은 커지는 안보 위협 속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 빚어진 전력 공백을 이른 시일 내에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처한 상황도 성격도 다르지만 폴란드의 통 큰 입금에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권을 떠올렸다. 2016년 체결한 공동개발 계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 수준인 약 1조 6천여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시제기 1기와 각종 기술 자료 48기의 현지 생산 라이선스를 제공받게 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2019년 1월부터 분담금 납부를 중단했고 입금이 완료된 2272억 원을 제하고도 약 8천억 원 정도의 연체금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내 여론은 계약을 파기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고 1호기의 시험 비행 성공 소식에도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어내자는 주장이 빗발쳤다. 인도네시아의 지지부진한 개발 분담금 이슈는 지난달 인도네시아가 소액이나마 납부를 재개하면서 다시 물꼬를 텄다. 지난 9월 KF-21 시험 비행 성공 기념행사에서 무함마드 헤임드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가까운 납부 계획을 밝혔고 이후 지난달 1일에 카이는 약속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94억 원이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3,300만 달러를 KF-21 분담금 예산으로 책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예정 금액까지 모두 합쳐도 연체액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은 끊이지 않았다. 다행히도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연도별 분담금 납부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실효성을 두고 서로한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정책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인 앙기 엘리마 변호사는 KF-21 개발 비용 납부에 대한 내부 인식을 개인의 생각이라며 헤럴드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분담금 미납과 관련하여 그는 양국이 오래전부터 협정을 맺어왔고 양국 대통령이 최근 직접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계획했던 것보다 기술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밝히며 KF-21 사업에 보다 많은 인도네시아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KF-21 사업에는 PTDI만 참여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사업 협력을 통해 기술 공유를 확대하고 이후 현지 생산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더해 엘리마 변호사는 4.5세대 전투기에 머물 게 아니라 5세대 준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며 그래야 수출도 가능하고 양국이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서로가 핵심 방산 협력 국가임을 공고히 했고 업계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되레 소갈이를 키워 답답한 계약 이행을 부추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KF-21 개발 사업에 대해 네티즌들은 결국 신뢰의 문제다. 실무자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간 보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눈치 싸움 하는 것 같네. 양산은 멀었는데 연체는 몇 년째 우리도 힘들게 개발한 기술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3. 경제전쟁 오래 끌면 못 버틴다. 서방 추가 제재 압박.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와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 봉쇄 등으로 인해 가해진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고 있는 가운데 서방은 러시아와의 경제 전쟁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의 금융, 산업, 에너지 분야를 겨냥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장기전으로 갈수록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러시아의 에너지, 식량 위협이 서방과 타 국가들의 고통을 주고 있지만 곧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며 서방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피해는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최근 에너지 무기화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봉쇄 수위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은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량을 최대 용량의 20%까지 줄였다. 또 지난주엔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에 합의한 후 우크라이나 남부 수출항인 오데사항을 공격하기도 했다. 에너지와 식량 위협으로 서방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대러 제재를 고수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7년까지 러시아산 원유, 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계획 아래 미국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엔 EU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가스 사용을 15% 줄이는 안에 합의하며 러시아의 가스 무기화에 맞불을 놓았다. 서방 국가들의 일치 단결은 에너지 무기화가 결국 러시아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고통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유럽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라는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수출의 60%는 에너지 부문에서 나오며 특히 천연가스 수출의 경우 유럽 비중이 83%에 달한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제러드 디피포 선임연구원은 유럽이 제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경제적 지위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도입한 대러 제재가 풀이된다. WSJ는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의 6월 대러 수출액이 7,7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나 감소했으며 제재 조치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세계 반도체 수출이 90% 급감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벌어졌던 러시아 내 서방 기업들의 엑소더스도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8일 러시아 경제 전문지 베도모스테를 인용해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전쟁 이후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러시아 칼루가 공장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자동차 업체 르노도 지난 5월 러시아 내 자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한 뒤 철수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는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 약 1000개의 글로벌 기업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했다고 보도했다. 서방이 러시아에 맞서 추가적인 제재를 도입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러시아 제재 국제 워킹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제이컵 닐 전 모건 스탠리 러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것을 강제하는 등 과거 이란 제재 당시 적용했던 강력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